16년을 키운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제 곁에 남은 건 돈에 미친 전처와 10억짜리 소송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62세입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다 작년에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다, 묵묵하다는 소리만 들으며 살아왔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85년 저는 24살 상병이었습니다. 부대 근처 다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9살 처녀 정미선을 만났죠. 키 165의 하얀 피부, 큰 눈망울, 제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오빠,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그 애교 섞인 목소리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매일매일 부대에서 나와 그 다방으로 달려갔죠. 딱 3개월 만에 프러포즈했습니다. 미선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던 미선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987년 5월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부대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라면 천국 같았습니다. 첫날 밤, 미선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미안해. 오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결혼 한 달 후 미선이가 울먹이며 털어놓은 것은 3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1987년 3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괜찮아. 내가 다 갚아줄게. 우리 부부잖아. 저는 미선이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부사관 월급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자꾸 늘어났습니다. 미선이는 매번 새로운 변명을 내놓았죠. 오빠,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끝이야. 급기야 미선이는 제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논을 팔아 5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그 돈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 있니? 며느리가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한 거니? 어머니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미선이를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그 돈 어디에 썼어? 어머니 논까지 팔게 만들어 놓고! 나도 모르겠어. 생활비로, 빚 갚는 대로 그냥 없어진 거야. 미선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했죠. 1990년 미선이가 임신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였죠. 오빠, 우리 아기야. 정말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미선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미선이도 철들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10월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산부인과에서 처음 민수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아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저와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저는 쌍꺼풀 없는 작은 눈에 널쩍한 코, 사각턱인데 민수는 큰 쌍꺼풀에 오똑한 코, 갸름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예쁘니까 아들이 엄마 닮은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워낙 미선이가 예뻤거든요. 하지만 빚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돈 들 곳은 더 많아졌는데 미선이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분유값, 기저귀값도 제대로 마련 못해서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가며 버텼습니다. 민수가 3살 되던 해 미선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자주 외출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어느 날 미선이가 외출한 사이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이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랑또랑한 젊은 남자 목소리. 지금 외출 중인데 누구시죠? 아, 회사 동료예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끊어진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선이는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회사 동료? 그날 밤 미선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회사 동료라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아, 그거?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 사람이야. 또 일 좀 해달라고 연락한 거야.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전화가 몇 번 더 왔어요. 매번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1995년 민수가 5살 때였습니다. 미선이의 가방에서 우연히 쪽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미선아,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미선아! 이게 뭐야! 쪽지를 들이대자 미선이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친구가 이런 쪽지를 써? 정말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날 밤 미선이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왔다는 것을. 왜? 왜 그랬어? 나를 왜 이렇게 속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미선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나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96년 우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미선이는 민수를 두고 떠났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엄마는 어디 갔어요? 5살 민수가 매일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잠깐 멀리 갔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연락도 끊었거든요. 홀아버지가 된 저는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민수가 제 친아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5년을 키운 정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설사 내 피가 아니더라도 이미 내 아들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부대 일과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민수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잠자리에서 책 읽어줬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수의 천진한 미소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고생을 견딜 수 있었어요. 민수는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운동회도, 학습 발표회도 모두 제가 참석했어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자라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 성격, 습관까지 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간 민수는 공부보다는 게임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반항기도 심했습니다. 저는 군인이라 엄격하게 키우려 했는데 민수는 그런 제 방식을 싫어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2006년 민수가 16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유전 관련 수업을 듣고 온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우리 한번 DNA 검사해볼까요?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병원에서 간단히 구강 뇌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친자관계 확률 0% 친자관계 없음.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6년간 제 전부였던 민수가 정말 제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16년을 내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지? 아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철수 급하게 서류를 뒤로 숨기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고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민수가 아빠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6년을 되돌아봤어요. 첫 걸음마, 첫말, 초등학교 입학.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때 민수가 아빠라고 부른 것도,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건가? 아니에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순수하게 저를 아버지라고 믿고 자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사실 제일 괴로운 건 미선이에 대한 분노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었길래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저는 민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밥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하며 장난치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빠 왜 그래요? 요즘 웃지도 않고 라며 걱정해주고 그런 민수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가 모르는 척하고 살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워야 하지? 내가 무슨 호구야?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은 민수도 느꼈을 거예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거든요. 민수야, 숙제했니? 네, 했어요. 그래, 일찍 자라. 대화가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민수 학교 일, 친구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수도 눈치를 챘나 봐요. 아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 화나신 것 같죠? 화 안 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예전 아빠랑 달라졌어요. 저랑 이야기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안 하시고, 민수의 슬픈 표정을 보니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부대 동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16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웠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술만 늘었어요. 집에 와서 민수 재우고 나면 혼자 소주 한 병씩 마셨습니다. 미선이, 너 정말 나쁜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취하면 미선이 욕을 했어요. 그러다 민수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곤 했죠. 가끔은 민수를 보면서 친아버지를 닮았구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표정이나 말하는 투가 분명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굴까? 영호라는 놈일까? 아니면 다른 놈일까? 민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반항이 더 심해졌어요. 아마 제가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나 봐요. 아빠는 요즘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면서 왜 간섭해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다. 내가 잘못되면 잘못되면 어쩌시려고요? 어차피 아빠는 저 싫어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제 마음을 알아챈 걸까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널 왜 싫어해? 그럼 왜 요즘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밥 먹을 때도 말 안 하시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고2 겨울, 민수가 처음 가출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죠. 아버님, 민수가 3일째 학교에 안 나왔는데 집에 있나요? 네,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요. 그제서야 민수가 가출한 걸 알았어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 집, PC방, 노래방, 생각나는 곳은 다 뒤졌어요. 사흘 후, 민수는 스스로 집에 돌아왔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도 더러워진 채로.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아빠가 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정말요? 정말 걱정하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아빠의 아들이잖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공부를 그럭저럭 했지만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지방 사립대학교 정도가 적당했죠. 아빠,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요? 한 학기에 400만 원 정도. 왜? 그럼 4년이면 3,200만 원이네요.
너무 많아요. 저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남의 자식 대학 보내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16년을 키웠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 왜 그런 소리야? 대학은 나가야지. 아빠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요즘 아빠 표정 보면 민수도 제 속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2010년 민수가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오빠야? 철수 오빠 맞지? 돌아보니 미선이었어요. 근 15년 만이었죠. 예전보다 살이 쪘고 주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미선이 어머, 정말 철수 오빠. 어떻게 지내? 민수는? 뻔뻔하게 민수 안부를 묻는 게 화가 났어요. 잘 지낸다. 대학생이야. 어머, 벌써 대학생이 됐어. 시간 참 빨라. 어느 대학교 다녀? 상관없잖아. 당신이 알 일이 아니지. 차갑게 대답했지만 미선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빠, 나 요즘 많이 달라졌어.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 민수 얘기라도 좀 하자. 엄마니까 궁금하잖아. 엄마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 1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무슨 엄마야? 그래도 그만해.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14년 만에 본 미선이 여전히 예뻤고 여전히 뻔뻔했어요. 집에 와서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엄마를 봤다고.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일주일 후 미선이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 나야. 한 번 만나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싫다고 했잖아. 민수 때문이야. 엄마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 책임이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14년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책임?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잖아.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정말이야? 응. 내가 지금 사업을 해서 좀 여유가 생겼어. 민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선이는 예전보다 화려해져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입고 사업이 잘 되나 봐. 응,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요즘 괜찮아. 그래서 민수 등록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나 행동이 예전 그 미선이와는 달랐거든요. 더 계산적이고 노련해진 느낌. 조건이 있지? 조건이라기보다는 부탁이 있어. 역시 나였어요. 뭔데?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 5천만 원. 3개월 후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어이가 없었어요. 미친 거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전세금으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너 지금 전세 살고 있지? 제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게 섬뜩했어요. 안 돼. 그런 위험한 일은 못해. 그럼 민수 등록금도 포기하는 거야?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등록금이 급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3개월 후에 정말 갚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웃기는 소리였어요. 거짓말만 하고 살던 사람이. 하지만 결국 넘어갔어요. 민수 때문이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미선이에게 5천만 원을 건넸어요. 미선이는 고마워하며 약속했죠. 3개월 후에 꼭 갚을게. 그리고 민수 등록금도 따로 줄게.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나서야 겨우 연락이 왔어요. 철수야, 미안해.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한 달만 더 기다려 줄래? 미선아, 나도 이자 내야 해. 약속 지켜. 알아. 정말 한 달만. 그 한 달이 또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또, 결국 1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못 받았어요. 미선이는 계속 핑계만 댔죠. 사업이 어려워져서. 곧 큰 계약이 성사되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매달 이자만 40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정말 목이 막혔어요. 경제적 압박 때문에 민수에게도 짜증을 내게 됐어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용돈? 내가 벌어서 써. 저 아직 학생인데요. 학생이면 공부나 열심히 해. 놀 생각만 하지 말고. 아빠 왜 이래요? 예전 아빠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 내가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미선이 때문에, 그리고 민수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수는 제가 왜 이런지 모르니까 더 서운해했어요. 아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대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가 또 가출했어요.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어도 20년을 넘게 키운 정이 있는데 일주일 후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폭발했어요. 너 정말 죽고 싶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아빠가 저 없어도 상관없어 보여서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대해요? 아빠 요즘 진짜 이상해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미선이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고 친아들도 아닌 놈 때문에 고생하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뭘 어떻게 고생해요? 너는 그 순간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참았어요. 그 대신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요. 너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알아? 민수가 멈칫했어요. 엄마요?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네. 엄마는 바람을 피웠어. 다른 남자들과.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혼한 거야? 아니에요.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민수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밤 민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수가 인터넷 카페에서 DNA 검사 관련 글을 검색하고 있다. 화면에는 친자 확인 검사, 아버지와 안 닮았다면 등의 검색어가 보인다. 엄마 이야기를 들은 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집에 있어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밤에 민수 방에서 인터넷 검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정말 바람을 피웠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혹시 저도. 민수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도 뭐? 저도 혹시 다른 남자 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정말요? 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빠랑 안 닮았다고 했어요. 저도 늘 궁금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DNA 검사 한 번 더 해봐요. 왜? 예전에 했잖아. 그때는 장난삼아 한 거고, 이번에는 정말 정확히 하고 싶어요.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의심하고 있는데 거부하면 더 의심할 테니까. 그래, 하자. 하지만
민수는 제가 아는 곳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왜 다른 곳에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대학병원에서요. 결국 서울대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였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가 먼저 받아봤어요. 어떻게 나왔어? 민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역시 친자 확률 0%네요. 그 순간이 진짜 끝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었어요. 민수야, 아빠도 알고 계셨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6년 전, 내가 16살 때 6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말할 수 없어요? 너한테 상처 줄까봐. 상처요? 지금이 더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저는 가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산 거잖아요. 가짜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엄마가 잔 그 남자들 중 누구요? 그건 나도 모른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너무 많은 남자가 있었어. 영호, 상민, 대혁. 최소 7명은 되더라.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그럼 저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날 이후 저와 민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민수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저기요 하거나 아예 말을 안 걸었어요. 저도 괴로웠어요. 22년 넘게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남이 된 기분.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피가 안 섞였어도 22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22년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뭘 더 이야기해요? 민수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민수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밥도 제가 차려주면 배 안 고파요 라며 먹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미선이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철수야, 민수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왜? 갑자기 왜 궁금해? 엄마니까 궁금하지. 혹시 민수가 뭔가 알게 된 거 아니야?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안다는 거야? 자기 출생에 대해서. DNA 검사 같은 거 말이야. 어떻게? 요즘 아이들 다 그런 거 궁금해해. 인터넷에 관련 글도 많고.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미선이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민수 만나고 싶어. 안 돼. 왜? 엄마가 아들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22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엄마야? 그래도 나은 건 나야. 그리고 민수한테 해줄 말이 있어. 무슨 말? 직접 만나서 할 말이야. 중요한 이야기거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선이는 민수와 몰래 만났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민수야, 엄마야. 엄마, 22년 만에 모자가 만난 거였어요. 민수는 울먹였어요. 많이 컸구나. 정말 잘생겼어. 엄마 닮았네. 엄마. 왜 저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엄마도 어렸고 아빠가 무서웠어. 미선이는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민수야, 너 아빠한테 DNA 검사 이야기 들었지? 네. 제가 아빠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사실이야. 엄마가 미안해.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건 복잡해. 엄마가 그때 너무 어렸을 때라.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 미선이는 끝까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뭐요? 돈이야. 내가 성인 되면 줄 돈을 모아뒀어. 돈이요? 응. 엄마가 사업해서 번 돈. 내 몫으로 따로 적금 넣어뒀거든. 5천만 원 정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믿었어요. 정말요? 그럼 아빠한테 부담 안 줘도 되겠네요. 그래.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면 더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어. 미선이를 만난 후 민수가 또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밝아졌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네. 그냥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빠. 아니, 철수 아저씨. 뭐라고?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 어색해요. 철수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혈연 관계도 아닌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민수야, 그리고 저 곧 이사 나갈 거예요. 어디로? 엄마랑 함께 살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엄마를 만났어? 네. 엄마가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뒀대요. 적금도 있고 새 집도 구해놨대요. 민수야, 엄마 말 믿으면 안 돼. 엄마는 엄마가 뭐요? 나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저씨도 22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22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 그런 사람을. 그래도 진짜 엄마잖아요. 아저씨는 가짜 아빠고요. 가짜 아빠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민수가 미선이에게 넘어간 후 미선이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어요. 철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 이야기? 민수 양육비 말이야. 양육비. 응. 22년 동안 내가 민수 키운 거잖아. 그 비용을 내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을까.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소리야? 민수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내가 그동안 쓴 양육비를 내가 갚아야지. 미친 소리 하지 마. 미친 소리가 아니야. 법적으로도 그래. 친자가 아닌 아이를 키운 경우 친모가 양육비를 보상해야 해. 미선이는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법률 지식을 늘어놓았어요. 양육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22년이면 월 100만 원씩만 쳐도 2억 6천만 원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지금 목돈이 없어. 대신 다른 방법이 있지. 뭔데? 내가 나한테 준 5천만 원. 그거랑 상계하는 거야. 뭐? 내가 너한테 빚진 5천만 원이랑 내가 나한테 청구할 양육비랑 상계하자는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넌 돈 안 갚겠다는 거야? 갚을 건 갚되 양육비만큼 빼고 갚겠다는 거야. 공정하잖아? 미선이의 말을 듣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글쎄요. 복잡한 문제네요.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계속 키웠다면 자발적 양육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손해본 건 못 받는 거예요. 대출 이자라든지 실제 피해는 청구할 수 있겠지만 양육비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절망적이었어요. 한편 민수는 정말 미선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보증금도 없이 빌린 작은 원룸에서. 민수야, 잘 생각해. 엄마 말 다 믿으면 안 돼. 왜요?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있어. 엄마는 항상 돈 때문에. 아저씨도 6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민수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아저씨 저예요. 민수야, 어떻게 지내? 엄마가 이상해요. 뭐가? 매일 밤늦게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전화만 받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역시 나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준다던 돈도 없대요. 적금은 해지했다고 하고 집도 월세가 밀려서 쫓겨날 것 같대요. 민수야, 집에 돌아와. 그래도 될까요? 제가 그런 말 했는데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여도. 정말요? 민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한테 소송 걸겠다고 해요. 무슨 소송? 양육비 달라고. 3억 원인가? 민수가 집에 돌아온 후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 노력했어요. 민수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22년을 함께 살았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저씨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민수의 말에 울컥했어요. 고마워. 저도 죄송해요. 엄마 말만 믿고 엄마는 정말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미선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다시 돌아간 걸 안 미선이가 화를 냈어요. 철수 오빠, 오빠가 민수를 꼬드긴 거지. 꼬드긴 게 아니라 민수가 스스로 돌아온 거야. 그래. 그럼 이제 정말 법적으로 해결하자. 뭘? 양육비 청구 소송. 3억 원.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은 안 갚을 거야. 미친 X. 욕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법정에서 보자. 미선이는 정말 소송을 제기했어요. 양육비 3억 원 청구 소송을.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양육비 3억 원 청구. 22년 양육비가 3억이라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민수도 걱정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변호사도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한편 미선이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며 변호사비를 마련했어요. 이기면 3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라고 생각한 거죠. 철수야, 마지막으로 합의할 기회를 줄게. 뭔데? 1억만 줘. 그럼 소송 취하할게. 1억도 없어. 그럼 집이라도 팔아. 어차피 법정에서 지면 3억 다 내야 해. 집을 팔라고? 미친 거야? 미친 게 아니야. 현실이야. 내가 22년 동안 남의 자식 키운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미선이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2011년 3월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선이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22년 전 그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적이고 차가운 표정이었죠. 손톱은 빨간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고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원고 측에서 주장하시죠. 미선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50대 중반의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였어요. 피고 김철수 씨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2년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라는 법률 용어를 들이대며 3억 원 청구 근거를 설명했어요. 또한 피고는 2005년에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계속 양육했습니다. 이는 원고를 대신해서 양육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당연히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어서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아동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후에도 부자 관계로 인한 정을 끊지 못해 자발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팽팽한 공방이 시작됐어요. 원고 정미선 씨,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미선이가 증언대에 섰어요. 22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이 마치 배우 같았죠. 원고는 1987년 피고와 결혼 후 1990년 민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건데 당시 원고는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군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간 것입니다. 미선이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게 하면서 원고는 젊은 나이에 아이를 빼앗겨 어쩔 수 없이 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피고는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기꺼이 양육했다고 주장하지만 2005년부터는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 양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와 상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왜곡이었어요. 미선이가 먼저 돈을 요구한 건데 제 차례가 왔어요. 증언대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피고 김철수 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거짓말입니다. 원고는 결혼 중에 불륜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이혼한 겁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그럼 왜 친자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키우셨습니까? 이미 15년을 키운 정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요. 민수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원고가 요구한 5천만 원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원고가 민수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겠다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빌려간 돈입니다. 3개월 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미선이가 격하게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돈은 제가 민수를 위해 준비한 거였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민수가 증언대에 설 때였어요. 24살 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증인 김민수 씨, 피고와 원고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피고. 아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22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혈연 관계가 없어도 진짜 아버지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지만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22년 동안 연락도 없었고요. 생일이나 명절에도 한 번도. 미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원고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한 달 정도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밤늦게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저한테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말했어요. 술 마시고 와서.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거야 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선이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변호사에게 제지당했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 저희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1995년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선이가 다른 남자와 떠나면서 남긴. 철수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나를 찾지 마.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야. 법정이 술렁였어요.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원고는 1995년에 이미 먼저 가정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와서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이치게 어긋납니다. 미선이 변호사가 급하게 반박했어요. 그 편지는 당시 감정적으로 쓴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저희 쪽으로 기울었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저희 변호사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선이의 과거를 파헤친 겁니다. 원고 정미선 씨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총 12명의 남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미선이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중 7명은 기혼자였고 5명에게서는 금전을 차용한 후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생활 패턴을 볼 때 민수의 친부는 이 12명 중 1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선이와 여러 남자들의 사진, 차용증, 호텔 영수증,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까지. 미선이가 펄펄 뛰었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건 상관없잖아. 과거 일로 저를 매장하려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줬지만 미선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철수한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22년 동안 내 아들을 키웠으니까. 원고는 법정에서 정숙히 하십시오. 네 번째 공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원고는 현재도 기혼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고는 1998년 박진수 씨와 재혼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이철민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최동혁 씨와도 동거하고 있습니다. 미선이가 중혼, 3중혼 상태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8년부터 다단계 화장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수사 중인 상태이며 2010년에는 보험 사기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미선이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또한 원고는 현재 4명의 남성에게서 총 1억 2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야 미선이가 왜 저한테 3억 원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5번째 공판에서 미선이가 최후의 발악을 했어요. 판사님, 제가 비록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어요. 원고는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건! 저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9살에 애를 낳아서 뭘 어떻게 해요? 22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선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래도 낳은 건 제가 낳았잖아요. 그럼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민수를 위한 거였어요. 대학 등록금이라. 6년 동안 갚지 않은 이유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코로나도 있었고 경제가 어려웠어. 변명만 늘어놓는 미선이를 보니 한심했어요. 저 여자와 결혼했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6번째 공판에서 반전이 있었어요. 미선이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이번에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원고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새 변호사가 자신있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용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기는 했거든요. 미선아, 한 번 만나자. 민수도 엄마를 그리워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과거는 과거야. 내가 변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어. 민수 때문에라도 우리 다시 만나보자. 외로울 때 술에 취해서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발적으로 양육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새로운 증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졌어요. 변호사도 당황했죠. 철수 씨, 이 문자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로워서 술에 취해서 보낸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냈잖아요. 50통이 넘는데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미선이가 그리웠던 적이 있었어요. 미선이 쪽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했어요. 피고는 원고와 재결합을 원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민수를 사랑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원고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너를 사랑한다, 함께 살자, 다시 가족이 되자는 내용의 문자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민수가 다시 증언대에 섰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엄마를 그리워한다고 느낀 적 있니? 네. 가끔 술 드시고 엄마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널 이용해서 엄마를 되찾으려 했다고 생각해? 민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아버지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7년 더 키워주셨어요. 만약 엄마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진실을 알았을 때 저를 버렸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문자 보낸 것도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끔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엄마 보고 싶다라고 말했거든요. 아버지는 제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상처받더라도.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민수의 증언을 들은 미선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철수는 나를 원했어. 계속 만나자고 했다고. 원고는 조용히 내가 아들을 낳아줬는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해? 나도 피해자라고. 미선이가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19살에 애를 낳아서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데 철수는 내 아들로 22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잖아. 원고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내 돈 내놔. 3억은 적은 거야. 22년이면 5억도 부족해. 미선이가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법정 경비가 나타났어요. 원고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그제서야 미선이가 진정했지만 이미 자신의 진면목을 다 보여준 후였어요. 마지막 공판에서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미선이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원고는 22년간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원고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22년간 양육 의무를 완전히 방기했습니다. 연락 한 번 없었고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현재도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다수의 남성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양육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쪽 다 자신 있게 주장했지만 분위기는 저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어요. 드디어 1심 판결 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민수도 함께 왔어요.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원고의 청구 중 양육비 3억 원 청구를 기각합니다. 승리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미선이가 빌린 돈 중 일부는 갚으라는 거였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항소를 고민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대승리입니다. 3억 청구가 기각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예요. 항소하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결국 미선이가 항소했어요. 2심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2심에서는 더 불리했어요. 미선이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더 드러났거든요. 원고는 항소 기간 중에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의 생활 패턴상 이 사건 역시 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양육 의무를 22년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선이에게는 불리한 증언들만 나왔어요. 2심 판결은 저희에게 더 유리했어요.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한 1심 판결 중 피고의 2천만 원 지급 부분을 취소한다. 완전 승리였어요. 미선이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판결 있을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어. 미선이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했거든요. 법정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만 살아요. 22년 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죽어도 가만 안 둘 거야. 22년, 길고 긴 악몽이 끝났구나. 그런데 1년 후, 더 큰 소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저와 민수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미선이는 우리를 못 건드려. 민수는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저녁 후 작은 경비업체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가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혈연 관계는 없지만 이제는 정말 친부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혈연 관계는 없지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22년을 함께 산 게 더 소중하지.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혈연 관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빠, 제가 취업하면 아빠 모시고 살 거예요. 고마워, 민수야. 그때만 해도 정말 평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3년 여름, 미선이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직접 집까지 찾아왔어요. 철수야, 문 좀 열어. 밖에서 미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초췌해진 미선이가 서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도 허름했어요. 뭐 하러 왔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다 끝났잖아.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정말 달라졌어. 또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미선이는 뭔가 달랐어요. 더 절망적이고 다급해 보였어요. 민수도 보고 싶고,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미친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래도 민수 엄마잖아. 2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무슨 엄마야? 미선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나도 후회해. 정말 후회한다고.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다 써버렸어. 이제 그만해. 며칠 후 미선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철수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뭔 소리야? 사채업체에서 나를 쫓고 있어. 이자만 월 800만 원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와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다시는 안 나타날게. 얼마나 빚이 있는데 5억. 아니, 6억 정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그거 어떻게 갚아? 그래서 부탁이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또 돈 달라는 거야?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뭔데? 부양료. 2014년 봄,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부양료 청구 소송? 이번에는 부양료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이었어요. 3억 원 양육비 소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미친 년이 또. 소장을 자세히 보니 이번에는 논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원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로서 현재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피고는 군인 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으므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 내가 언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했어? 경비원 월급 200만 원으로 근근히 사는데 무슨 부양 능력?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 생활 중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 정신적 피해라니.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부양료 소송은 양육비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 배우자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부양 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소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승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번 소송에서 미선이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새로운 변호사팀까지 꾸려서 피고는 현재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피고는 군인 연금으로 월 4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퇴직금 2억 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이었어요. 연금은 150만 원이었고 퇴직금은 이미 집 전세금으로 들어갔어요. 반면 원고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선이는 가짜 의료진단서까지 만들어 왔어요. 이거 다 가짜잖아요?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2014년 가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도 미선이와 마주 앉았지만 미선이는 더욱 처절해 보였어요.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사회적 기반을 잃었습니다. 미선이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놓쳤고 이혼 후에도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 여러 남성과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선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했어요. 미선이가 증언대에 섰을 때 정말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19살의 철수 씨와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그런데 철수 씨는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저를 집에 가둬두고 감시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미선이는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서. 그럼 왜 이혼 후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씨가 못 오게 했어요. 만나면 해코지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미선이의 거짓말을 듣다가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 폭력은 무슨 폭력이야? 손가락 하나 건드린 적 없어.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집 나간 거잖아. 민수 버리고 다른 남자랑 도망간 거잖아. 피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겨우 진정했지만 속이 끓어올랐어요.
민수도 법정에 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수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증인은 원고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엄마는 저를 버리고 갔어요. 3살 때부터 24살까지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손톱 하나 다치지 않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협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엄마가 아버지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어떤 돈을 요구했습니까? 5천만 원도 빌려가고 안 갚았고 3억 원 양육비 소송도 걸었어요. 이제는 10억 원이라고. 엄마는 아버지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저희 변호사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이선희의 현재 경제 상황을 조사했어요. 원고는 현재 4명의 남성과 동거하며 각각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박진수 씨에게서는 월 250만 원, 이철민 씨에게서는 월 200만 원, 최동혁 씨에게서는 월 150만 원, 새로 추가된 정수호 씨에게서는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어 총 월 수입이 700만 원입니다. 또한 원고는 작년에 로또 2등에 당첨되어 5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미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더 나아가 원고는 현재도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하루 평균 100만 원씩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원고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짜 장애인 등록증을 만들어 장애인 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의 최근 5년간 범죄 기록을 보면 사기, 절도, 무단횡령, 보험 사기 등 총 18건에 달합니다. 미선희는 이미 완전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10억 원의 부양료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미선희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나는 철수한테 인생을 망쳤어. 19살에 결혼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럼 바람 피운 건 뭐로 설명할 거야? 제가 반박하자 미선희가 더욱 흥분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왜 결혼을 했어?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미선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철수, 너 죽어도 가만 안 둘 거야. 10억은 못 받아도 내 인생은 망쳐놓을 거야. 법정에서 협박까지 하는 미선희를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나 이대로 죽지 않아. 너한테 복수할 거야.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주문.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원고는 이혼 후 24년간 부양 의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충분한 수입이 있어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은 도박과 범죄 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고가 부양할 의무가 없다. 더 나아가 원고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소송을 남용했으므로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미선희는 10억 원은커녕 소송 비용 500만 원까지 물게 됐어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습니다. 미선희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어요. 2심에서도 저희가 이겼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이제 미선희는 우리한테 손도 못 대. 다행이에요. 정말 지겨웠어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도 경비 일을 그만두고 민수와 함께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아빠, 장사 잘 되네요. 그러게, 손님들이 많이 와줘서 고마워. 혈연 관계가 없어도 진짜 부자 같다고 하던데요.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부자야. 2025년 현재 저는 67세가 되었고 민수는 35세가 되었어요. 민수는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았어요.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해요. 우리 태민이, 수빈이 많이 컸네. 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혈연 관계 없는 손자, 손녀지만 정말 제 핏줄 같아요. 미선이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도박 빚 때문에 야반 도주했다고 하네요. 가끔 민수가 물어봐요. 아빠, 후회 안 해요? 24년 동안 남의 자식 키운 거. 후회? 무슨 후회?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정말요? 정말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태민이랑 수빈이는 내 손자, 손녀야. 그렇습니다.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24년간의 시련을 겪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선이는 저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아들과 진정한 가족을.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